백혜룡 동부지검에서 갑자기 이 마약 수사 외압이 없었다라고 네. 발표를 한 거예요. 어저께 수사 결과 발표했죠? 예, 발표를 함과 동시에 네. 텔레그램이 왔는데 네. 백혜룡 경장한테 온 거예요. 네. 이렇게 온 거예요. 저렇게. 예, 자기가 이제 백혜룡 경장 팀이 네. 이 관계자들 당시에 마약 외압 사건에 참 덮었던 사람들, 네. 그 관련된 이제 검사들, 네. 경찰 고위직들 싹 다 압수수색하려고 네. 세관하고 영장 예, 청구.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진 보시면 네. 쇠자 있잖아요, 쇠자. 쇠자. 거의 30cm 쇠자가 넘어갈 정도로 네. 엄청난 분량으로 해가지고 영장 청구 예, 선고요.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네.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 네.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정보가 새나간 거야. 오늘 신청한다는 정보 새 나가서 합산해서 뭐 그래서 어제 아니 갑자기 어제 너무 좀 뜬금없었어. 예고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원래 나가야 되는 원래 처음에 지지난주인가 한번 합수팀에서 중간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청하기로 했었거든, 저거를.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백혜룡 경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면 네. 청구는 검사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법원에.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 합수팀에서 그걸 받아줄까? 그 미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지금 다 무혐의로 끝냈잖아요. 네. 무혐의로 끝냈는데 백혜룡 경정이 또 영장 신청을 했다 그러면 확증 편향, 사이코, 네. 미친놈이네 이렇게 딱 보기 아니 다 끝난 사건을 왜 영장 청구해? 그렇죠. 그런 새로운 프레이밍이 생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 미리 저 엄청난 30cm 줄자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급하게 얘기한 거는 다 깊은 뜻이 네가 있었네.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미리 선수 쳐가지고 너는 확증 편향자야 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신청서 내용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동부지검에서 미리 발표를 해버린 거죠. 깊은 뜻이 있었네. 진짜. 외압은 없었다. 외압은 없었다. 그럼 사람들은 다 믿어버리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네, 뭐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외압이 있는가 없는가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렇죠. 외압 왜냐하면 외압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외압은 지금 뭐 신무정 당시 인천지검장 아니면 경찰 고위층 더 나아가 뭐 의문으로 제기했던 것은 이제 대통령실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야 이거 뭐 김건희랑 윤석열 김건희랑 뭐가 있어? 네. 이쪽에 꽂혀 있지만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의 첫 단추는 뭐냐면 세관에서 마약이 들여오는데 어떤 범죄 동조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합수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121.5kg예요. 그렇죠. 122kg도 아니고 130kg도 아니고 121.5라고 하는 것은 네. 구체적인 마약의 양까지 다 알아. 네. 뭐 이렇게 몸에 들고 들어온 게 얼만큼이고 추가적으로 무슨 뭐 또 들어온 게 얼마고 나중에 무슨 뭐 이렇게 우편 같은 거 들어온 게 얼만데 그러면 그거를 다 세관에서는 그냥 세관 모르게 혹은 실수로 그 자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 프레임이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외압에 대한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세관에서 그러면 그런 범죄에 동조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네. 꼬리 단계에서부터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가 되면 그 꼬리 윗선은 머리까지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서둘러서 저는 정리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어쩌죠? 예, 합수단이 발표를 했어요. 마약 수사 외압은 사실 무근이다. 외압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외압은 없었는데 세관 직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처분해버린 겁니다. 세관 관계자들 당시 마약이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거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곧 이어서 백혜룡 경정팀이 동부지검 사건과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엄청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쇠자로 30cm 분량 정도로 해가지고 증거를 첨부를 해서 사건과에 접수를 했어요. 근데 이걸 접수를 하려고 준비를 그동안 쭉 했었는데 미리 이 동부지검에서 그걸 캐치를 하고 아마 이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 기록이에요.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증거인데요. 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소명이 일정 부분 인정이 돼야지 판사가
영장을 내주는 거고 네. 그러면 저기 영장 청구는 자기의 뇌피셜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어떠한 정황과 그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곳이 그냥 추정으로 이야.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추정이 아니에요. 다 증거입니다. 상당 부분 증거예요. 예, 다 증거를 토대로 썼고요. 보시면 압수 대상이 다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 대검찰청 세관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 검사들이 과연 이 사건을 판사한테 청구하겠어요? 아니면 이거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하겠어요? 그 이전에 먼저 백희룡 한 명 병신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아울러 동시에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이 페북 정치를 합니다. 아유. 근데 지검장쯤 되시면 페이스북에 페북 정치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백혜령이 추측만 한다. 동부지검장에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백혜령이 추측만 했다. 즉 증거가 없다.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을 살펴봤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다. 현장 검증에서도 진술이 좀 서로 엇갈렸고 서로 또 공모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다. 결국은 백혜령 경장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글을 적은 겁니다. 즉 현장 검증 전에 진술이 먼저 검찰에서 사건을 덮어버린 그러한 관련 그 밀수범들의 진술과 일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빼버렸고요. 또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문정 지검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백혜령 경장이 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기 이전에 네. 인천지검이 먼저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알아요. 그때 이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범들을 잡았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믿었고 네. 지금 와서는 그 공범들의 말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초동 진술을 토대로 해서 당시 검찰이 네. 공범들을 기소했어요. 기소했죠. 재판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공범들의 말이 서로 안 맞으니까 네. 신빙성이 없다. 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금 시청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겁니다. 네. 자, 동부지검에서 아무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들 간의 통역인이 없는 이 말레이아어로 서로 여러 차례 서로 이제 공모를 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들 주고받은 편지에서도 세관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라. 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문정 지검장은 이 공범들이 백경정 앞에서 재연을 하면서 말레이어로 진술을 바꾸고 공모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이들의 행위를 봤을 때 이거는 믿지 못할 만한 행위를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더 믿을 수 없다라는 건데 이 백혜령 경정이 이 밀수범들과 함께 그 현장 검증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동부지검에서 틀어줬던 영상 네. 그게 막 CCTV. 공주파에 나왔잖아요. 네. 그게 언제적 영상이냐면 여러분들 2023년 9월 13일 영상이에요. 2023년 9월 13일 13일. 영상. 네. 그때는 증거 능력이 없는 네. 임의 동행 형태로 가서 네. 조사한 거예요. 임의 동행 임의 동행 형태로 네. 3번 조사를 했어요. 네. 그때 이미 구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그렇죠. 피의자들이죠. 예. 그때 이미 캐린스라는 그 마약 밀수범 주범 중에 한 명? 주범 중에 한 네. 명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좁히기 위해서 네. 다른 위나 위고화라는 공범들한테 네. 계속해서 추궁하다시피 야 우리 일로 가지 않고 절로 갔다고 하자. 네. 야 이건 넌 절로 갔다고 해. 막 서로 말을 맞추려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네. 그거를 말레이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백혜령 경찰팀이 몰랐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합수팀에서는. 네. 근데 백혜령 경장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이 그렇게 말을 맞추려고 했고 문제가 있었고 캐린스가 주도하에 뭔가를 이렇게 수사의 방향을 어지럽히려고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알고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갖고 제대로 영장을 청구해서 당시 남부지검에서 네. 형사 6부에서 영장을 발부해줘서 네. 영장을 가지고 2번 네. 다시 인천공항을 가서 실제로 그 2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그땐 키렌스를 빼고 장소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들 다 네, 왜냐면요. 검색을, 네.
그 세관 전용 구역으로 들어와야 돼요. 몸에다 이걸 칭칭 감고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그 말레이 저들이 타고 들어온 대한항공 그 뭐 땡땡땡 편을 늘 타고 다녀서 아는데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길이 네. 있다가 이게 CCTV에 찍히는 길과 여기서 그 CCTV를 피해서 세관원 전용 길이 있는데 네. 거길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마약이 유통된 것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 이제 이 추정과 뭐 어떤 진술들이 나온 건데 그거를 지금 이게 이 같은 몇 개의 팀이 들어왔던 것 중에 지금 이 팀이 잡혔는데 그들끼리 서로 이제 조사와 범죄의 내용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말을 맞췄던 거고 그걸 다 알고 있다가 나중에 증거 능력이 있는 정식 영장 받아서 데리고 가서 어디야 그렇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어딘지를 그걸 수사하는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수팀에서 어제 네. 공개했던 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는 임의동행 형태로 케인스라는 주범을 데리고 가서 네. 뭐라고 조작을 하고 떠드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거였는데 네. 그거를 공개한 거예요. 네. 실제로 증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정식 영장을 청구해서 네. 두 번이나 네. 정식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를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케인스 주도하에 회유하거나 통모를 하지 않고 네. 위나와 리고와의 진술만 가지고 정확하게 경험한 사실과 인물을 특정해서 네. 세관 관계를 입증을 한 겁니다. 조장과 조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각각 팀들이 들어와서 뭐 6개 팀이었는가 7개 팀이 들어왔는데 그 각각의 팀들이 서로 올 때까지는 서로 누가 누군지도 자기들 팀끼리만 알고 이거 메신저 킨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 근데 이걸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서 이제 누구 하나가 이제 이거 그 위챗이 거기서 와이파이를 못 잡아서 이제 유심을 가리키는 법을 모르고 와이파이를 못 잡아갖고 어버버버 하다 기다리다가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거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면은 그 잡힌 조에서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이 뭐 말레이시아 가족들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당연히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걸 덮으려고 했던 어떤 그 이유는 동기는 확실했던 거고 그거를 다 알고서 이제 나중에 그리고 또 증거 능력이 없는 임의 동행의 그 발언은 정식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받아서 한 거를 갖고 지금 그 앞에 걸로 했다는 건 전 몰랐는데 그 CCTV가 네. 좀 충격이네. 그 임의 동행 아니 영상 물론 갖고서. 백현영 경정이 이제 다른 또 언론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네. 다른 언론사 기자들한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가만히 있다 뒤통수 맞았잖아. 그냥 중심 가만히 거죠. 있다가 합수팀에서 발표를 해버렸는데 네. 내가 정식으로 압수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데려가서 2회나 조사했던 내용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네. 임의동행 형태로 네. 총 5번 정도 현장 검증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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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네. 3번은 임의동행이었는데 그 네. 중에 하나를 공개를 해가지고 네. 마치 뭐 공모를 한 것처럼 네. 그렇게 조작하다시피 이 방송을 소스를 던져줬기 때문에 네. 항변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기자들한테 공표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한테도 이제 보내왔는데 화면 보시면 그래서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열린공감TV에서 그동안 쭉 취재를 한 사실도 종합을 해보면은 실제 현장 검증 중에서 이 9월 23일 2023년 9월 23일에 했던 거는 말을 맞추려는 정황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네. 설마 그거를 공개했을까? 네. 근데 진짜 그걸 공개한 거예요. 어제 야, 합수팀에서. 대박이네 진짜. 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저 현장에 이문정 지검장은 없었습니다. 모르죠. 이문정 네. 지검장은 그냥 그 합수팀에서 보고하는 대로 네. 보고한 대로 그냥 들은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최초에 그 네. 합수팀 자체가 그 백혜령 경장 입장에서는 덮으려고 했다라고 의심하는 검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는데 그때 이문정 검사장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네. 나는 이 팀을 믿는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봤다. 거기서부터 저는 사실은 지금의 어떤 사단이 일정 부분은 좀 예상이 되었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자, 보이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영장 없이 3회 현장 검증했어요. 이문정 지검장 동부지검에서 공개한 영상은 영장 없이 현장 검증을 했던 2023년 9월 23일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영장에 의해서 2회 현장 검증이 한 것이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자꾸 말을 비트는 이 케린스 주범의 주도로 현장 검증 기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거를 보강해서 압수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가지고 실제 2회를 했고 그때 위나와 리고안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갖고 증거 능력을 확보한 겁니다.
그게 현장 검증이 제대로 된 거고 그게 수사 기법이에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 빼버립니다. 합수팀에서 싹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문정한테 보고를 하니 이문정은 그냥 합수팀의 말만 믿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알고도 뭉갤 수도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랬을까요? 네. 자, 그 리고아의 그 진술은 네. 백경정 팀뿐만 아니라 공범들을 특정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진술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는 맞고 음. 지금은 리고아의 말이 틀리다라는 그 거예요. 리고아- 리고아가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고아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다른 마약 쪽을 잡았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 당시 검사들이 그렇게 해서 맞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진짜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3명의 범죄자가 있습니다. 한 명이 주범이야.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강도 강간 사건에 한 명이 이제 주범이고 네. 다른 2명은 옆에서 뭐 보조 내지는 뭐 저거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소극적으로 거기 있던 사람은 이 주범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주범이 되게 무서워. 같이 있으면 말을 못 해요. 네. 그 앞에서 막 얘기하는 대로 너 밖에서 뭐 네 가족도 어떻게 되는지 봐라.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갈라서 수사를 하는 게 그게 지금 기법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통상 사건이 터지게 되면 공범들은 수사기관한테 말을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요.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현장 검증 이전에 진술과 현장 검증을 통한 진술 그리고 관련 세관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서 여러 증거들을 모아서 합리적인 상황들을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 추론을 가지고 또 다른 증거들을 보강해 나가는 게 이게 수사 기법인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세상에 영장도 없이 영장이란 것은 진짜 판사가 봤을 때 아 증거가 충분히 있으니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잖아요. 네, 강제 수사.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네. 아무런 그 영장도 없이 그냥 이미 동행했던 영상을 들어주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이 합수팀 이거를 이 중간 결과 발표라고 떠들고 있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에서 그동안 쭉 보도를 드렸는데요. 왜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주요 세관 혐의자들, 그 혐의자들이 수상한 행적들이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당일 연가를 내고 현장에 있었다는 의혹도 있었고 네. 휴대폰 동선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왜 휴대폰을 꺼놔요? 아니 세상에 휴대폰을 왜 꺼놓냐고요. 네. 그리고 휴대폰을 세상에 세관원이 무슨 일을 하길래 3개나 써요? 네. 3개나 쓰고 휴대폰 3개에 대한 유심칩을 왜 서로 막 바꿔 끼고 갈아 껴요? 그리고 그것도 다 왜 포렌식을 하냐고요. 수사가 들어가니까 다 포렌식을 합니다. 네. 싹 공폰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본폰은 또 새로운 공폰하고 교체시켜 버리고 네. 이런 짓을 왜 해요? 증거인멸. 그러니까요. 증거인멸. 그런 짓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떳떳하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네. 방어권 어쩌고 뭐 그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의 법꾸라지들의 얘기인데 왜 그렇게 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그 이제 덮으려고 하는 걸 막았더니 그때 왜 그러면은 실제로 관세청장이나 아니면 뭐 인천 세관의 사람들이 다 영등포소에 쫓아오고 저 서울청에 막 쫓아가고 왜 그랬어요 그러면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저의 뭐 생각이나 추론, 상상이 아니고요. 실제 당시에 백효령 경정팀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이 지문처럼 남아 있어요. 기사에도 다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지문처럼 남아 네. 있어요. 수사 기록이. 네, 다 보도가 된 근데 거예요, 이런 다. 거는 하나도 시청자들한테 우리 열린공감TV 시청자 이외에 네. 다른 국민들한테는 발표 안 해요. 모르죠, 사람들이. 모르죠. 더군다나 다른 세관 혐의자들, 다른 세관 혐의자들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을 도와줬던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당 관계자예요. 네. 그 사람에 대한 특정도 했어요. 열공이 취재까지 했었고. 네. 이런 거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약 합수팀이 발족되자마자 급하게 인천공항 세관이 관련 장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합니다. 아예 서버를 통째로 바꿔버려요. 서버도 고쳤어요. 서버를. 그러니까 이게 포렌식을 한 게 아니고 네. 아피스 서버를 아예 통째로 바꿔버려요. 컴퓨터를 다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포렌식 하면 나오니까. 포맷을 포렌식 하면 나오니까 아예 그냥 예. 하드웨어 자체를 다 그냥 서버, CCTV 기록, 보관 뭐 관련 기록들 싹 다 증거인멸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저 명단들, 이 사람들 다 당시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12명의 이 마약 운반책들에 대한 우범 여행자 동향 보고서까지 만들 정도로 특정을 했습니다. 저들이 세관을 들락달락거리는 거예요. 공항을.
그러면 어디에 등록이 되느냐? 아피스라는 곳에 등록이 됩니다. 네. 아피스에 등록이 되면은 세관을 딱 통과할 때 관세청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알림이가 뜹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게 네. 떴다. 딱 뜹니다. 네, 그러면 맞다. 예. 가방이나 똥구녕이나 어디나 몸속에 쳐넣어도 다 드러납니다. 아주 다 걸려요. 정밀하게 다 그냥 이렇게 카메라가 쭉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네. 저건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냥 몸에다 감고 들어왔어. 너무 노골적입니다. 네. 저거는 근데 다 봐준 거예요. 저거를 몰랐다고? 아유. 그런데 몸에다 감고 들어온 것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1.5kg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몸에 안 감고 들어온 게 있어요. 몸에 안 감고 들어온 것은 뭐냐면은 도마로 위장하고 들어보셨죠? 네, 도마. 도마로 위장해갖고 그것도 진짜 후진 도마야. 네. 나무 도마에다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온- 이거 보세요. 온라인. 저렇게 딱 네. 아주 허접한 나무 도마. 이 허접한 나무 도마에다가 중간에 저렇게 넣는-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 통으로 그냥 마약을 그냥 예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걸 비행기도 저것까지 합쳐 들어 화물로 들어왔어요. 화물로. 화물로. 말레이시아에서 저렇게 위장해갖고 나무 도마로 위장해서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백혈병 경정이 찾아낸 것만도 총 176kg이에요. 네. 그런데 동부지검에서는 121.5kg으로 네. 줄이죠. 총량을 줄여요. 네. 야, 그러면 좀 나아지나요? 근데 121.5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하더라도 저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몸에 감고 들어온 것만 문제 있다. 저기다- 저 나무 도마에 들어온 건 뭔데요? 저게 다 필로폰이에요, 그리고. 저 176kg 빼고 말레이시아 항구에서 선적 대기 중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선적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백혈병 경정팀이 위장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 들통났어. 네. 그래서 항구 못 갖고 들어왔어. 그게 네. 100kg야. 네. 그거 다 이것저것 합치면 300kg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참.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대. 아무도. 무슨 진짜 몸속에다가 숨겨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디다 위장돼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몸에 감아서 한 달 동안 총원 36명이 10살 차례나 121.5kg을 중복으로 갖고 들락거렸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 아피스, 알림이, 시스템 등으로 못 잡았다면은 세관장, 관련 기관장들 다 모가지 날려야 되는데 아무도 관련자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또 얘기가 나오냐면 백효령이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났다. 정부 인사를 만났다. 그런데 그 대통령실 관계자든가 정부 인사가 백효령의 얘기를 들어보니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더라.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만난 적이 없대요. 정부 인사 자체를 만난 적이 없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러한 이상한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대통령실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접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용산까지. 근처에서 만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백혜련 경장을 만난 사실이 없어요. 대통령실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어느 한 사람이 대통령실 관계가 없는 어느 한 사람이 건너서 백혜련 경장을 만났나 봐요. 뭐 경찰 관계자겠죠. 네. 근데 백혜련 거기까지 경장이 얘기해도 되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를 네. 고지곧대로 100% 그대로 대통령 관계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경찰 관계자가 네. 지금 이제 백혜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음. 검경에 특히나 고위층에 있는 사람,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백혜룡이 눈에 가시예요. 그러면 회유를 시켜야 되는데 회유도 안 되면 만났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건 미친놈 만드는 게 제일 좋으니까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기가 제일 편하죠. 그러면 뭐 이제 그렇게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전했으면 뭐 그걸 그렇게 뭐 내부에서 얘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백혜룡은 누굴 만난 적이 없어요. 대통령실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백혜련 경장을 만난 사람이 있느냐 관계자가 없어요. 대통령실 관계자 그 누구도 백혜련 경장 직접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혜련 경장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 그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답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네. 그런데 어떻게 백혜련 경장이 뭐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서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말이 왜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혜련 경장을 확증 표현자로 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백혜련 경정은 그냥 경찰 경정, 그냥 죄송하지만 일개 경정입니다. 일개 경정이 검찰 지검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힘이 더 세요? 아유, 예? 백혜령은 그냥 정말 일개 태풍 앞에 촛불도 안 내는 급이죠. 지금 그 권력이
당시에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아우 오늘 백혜령 경정팀은 공수처에 저 검사들을 다 입건 통보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당시에 이 마약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지검이 관할 검찰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에 누가 있냐? 심우정. 심우정이었어요. 검찰총장. 네. 김건희 오빠 김준호하고 희문고 81의 동창이었던 심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백혜령 경정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때부터 추론을 했죠. 저건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저 사실을 토대로 해서 추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이 대통령실의 외압이 김건희 일가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기서부터는 열공도 추론이었죠. 예, 네. 정상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부터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네. 수사 못하게 막았습니다. 네. 당연히 수사를 못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 이렇게 엄청난 국민 1,0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이 수사를 해낸 사람, 보통 이러면 일개급 특진 아닙니까? 보상을 받아야죠. 근데 승진은커녕 좌천시켰잖아요. 네. 당시 수사팀 60명 다 해체시켰잖아요. 그랬죠. 좌천시켜놓고 백혜령 경장 어떻게 해서라도 백혜령 경장 비위 사건을 엮으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검찰로 송치도 시켜버리고 송치도 시키고 감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있었죠.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들 검찰이 12명 특정 공범도 해놓고 동향 보고까지 하고 알림에 등재까지 했잖아요. 그 당시 검찰이. 네. 동향 보고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줄줄이 들어오게 또 만들었잖아요. 묵인했잖아요. 당시 그 수사했던 인천지검 수사검사들 다 중앙지검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로 영전에 갔잖아요. 그렇죠. 저 신준호 부장검사 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현 합수팀장 윤국건 팀장이잖아요. 합수부 지금 네. 네. 윤국건 팀장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신준호 네. 대검으로 영전에 갔잖아요. 그 당시에 인천지검에 있었던 김현실 부장검사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영전에 갔잖아요. 일반 강력계 형사부 부장검사들이 차장 다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봤냐고요? 나는 못 봤어요. 아주 이례적이죠. 특수부 검사들 아니면 차장 다니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검사가. 그리고 당시 그 백혜령 경장의 상관이었던 김찬수 영특보 경찰서장 대통령실로 가버렸잖아요, 그냥. 아, 이런 거는 왜 보도 안 해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백혜령 경장이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검찰들 네. 문제 있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수사 검사들 또 그 세관 공무원들 계속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그 영장 막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막은 사람들이 다 검사들이에요. 그 당시에 기각시켜버리고. 영장 자체를 판사가 기각한 게 아니고 청구할 수 있는 검찰선에서 다 컷된 거예요. 그 최검사. 네. 근데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최세용 검사. 네. 보세요. 예, 최세용 검사. 이 사람이 그 영장 다 기각해버렸어요. 원래는 이런 예. 것 보통은 수사 관련된 게 나오면 법원에서 자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잘리는 경우는 되게 또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놓고는 백혜령 경정은 그냥 화곡지구대로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공보진칙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열린과 함께 단독으로 찾아내서 보도했잖아요. 열공 보도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 이 최세윤 검사가 이 백혜령 경장이 신청하는 영장을 다 기각했을 당시에 형사 3부의 선임 검사가 누구였느냐? 이 사람이잖아요. 최재형 검사. 네. 최재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최재현이가 누구예요? 관봉띠지. 관봉권. 아, 관봉띠지. 예. 관봉띠지. 아, 그러네. 관봉띠지 사건 묻어버리고 조작한 놈이 최재현이잖아요. 마이크 그러네, 이렇게 올렸던. 그러네. 예. 그 최재현 검사가 그 당시 그 선임 검사로 있었잖아요. 그러네. 아, 이런 거는 왜 우리 열공이 단독 보도한 거는 얘기 안 해주냐고, 아무도. 하여튼 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백혜령 경장을 동부지검으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고립시켰어요. 경찰인데 경찰 킥스조차 열어볼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내가 수사하던 경찰 조서조차도 들여다볼 수 없게끔 막아놨어요. 그러는 사이에 한 달 동안의 파견 기간이 끝났습니다. 원래 60명을 데리고 있었던 팀장이었는데 딸랑 3명 가지고 본인 포함 4명 가지고 수사하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인터넷도 연결 안 돼 있는데 뭘 수사합니까? 그 상태로 한 달이 지났어요. 결국 백현웅 경장이 2달 더 연장 신청을 해서 2달을 연장해줄 때에 가서야 킥스를 열어줬어요. 그래놓고는 갑자기 제대로 수사를 좀 해가지고 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합수처에서 중간 발표라고 발표를 하면서 공보준칙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또 제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징계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현웅 경장은 약자입니다. 약자예요. 그냥 일개 경정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자꾸 자기가 당하니까 자천당하고 외압당하고 정말 진실을 얘기하려고 증거를 모아놓으면 허위다, 확증 편향자이다 자꾸 몰아가니까 정신병자 취급하니까 믿을 곳은 시민밖에 없죠. 언론밖에 없죠. 그래서 언론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기사화되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 혹은 현재 검사들, 경찰들, 고위층들이 불편하죠. 일개 경정 따위가 자꾸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너는 왜 말만 하느냐? 그래서 계속 찍어 누른 거예요. 입증을 하라고. 아니 지국 화곡지구대로 보내놓고 뭘 입증을 합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동부지검을 파견시킨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수사하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야죠. 뭘 도와줬어요?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수사를 못하게 막았잖아요. 백현웅 경정은 약자라니까요. 저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고 증거입니다. 저게 추정이 아니에요. 한 달 내내 36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려 121.5kg을 몸에 감고 들어왔고, 그리고 도마로 위장된 것까지 합치면 170kg이 들어왔고, 선적까지 했던 것까지 다 합치면 300kg,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은 사람, 이걸 잡아낸 사람은 좌천시켜놓고 정신병자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공범들의 진술만 있고 물적 증거, CCTV 기록이라든가 통신조회 기록이라든가 녹취 기록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러한 물적 증거는 인멸해서 사라진 상황에서도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느냐. 따라서 법원이 이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검찰이 기소해야만이 법원이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무혐의 처분 내린다라면 법원에서 판단할 근거도 없고 판단할 이유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하자면 다음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공범들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강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범행 시간, 장소, 수법이 맞아떨어지는 정황이면 됩니다. 정황. 그런데 현재 범행 시간, 장소, 수법 등이 맞아떨어지는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너무 많아요. 피해자 진술이 공범 진술과 일치하느냐 이건데요. 이거는 현재 피의자의 진술들 중에서 캐린스 위나의 진술을 분리해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둘이 말을 맞추기 전에 캐린스가 나머지 공범 2명을 데리고 가서 하기 전에 위나와 아까 말씀드렸죠. 위나 그 다음에 위고와 분리해서 진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분리해서 진술 조사를 받았을 때 초동 수사 당시의 진술 내용과 나중에 진술 내용이 일치합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최초에 캐린스가 압력을 행사해서 주범이 너네 이거 절로 갔다고 해, 일로 갔다고 하지 마. 저 사람이 있었다고 해, 뭐 저 사람이 없었다고 해.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했던 임의동행에서 떠들었던 영상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영장을 발부해서 데리고 가서 했었던 그거와 그 전에 분리해서 했던 내용과 일치하다 라는 겁니다.
공범들의 진술이 독립적으로 일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진술 동기를 허위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물적 증거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주변 정황 보강이 충분하면 유죄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문제는 현재 연루된 세관원 3명이 증거를 모두 다 인멸했다는 겁니다. 세관원 3명 중에 폰 3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 유심칩을 모두 다 버려버렸고 파괴시켜버렸고, 원래 자기 주폰도 공폰으로 바꿔버렸고, 나머지 공범으로 의심되는 세관원 2명도 모두 다 휴대폰을 포렌식 해버렸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세관원 3명이 주도적으로 그러한 짓을 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고 동부지검의 발표처럼 아무런 상황 상황도 없었는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휴대폰을 공폰으로 교체하고 유심칩을 바꿔버리고 증거를 인멸합니까? 만약 자신에게 불리한 물증을 없앴다라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판단하여 증거를 없앤 사람의 말만 믿고 그 내용을 수사한 수사관까지도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직무 위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부지검이 직무 위기. 만약에 나중에 이게 다 사실로 밝혀지면요, 동부지검의 합수팀 검사들 수사관들 옷 벗을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목숨 걸고 백혜령 죽여야 돼요. 목숨 걸고 백혜령을 확증 편향자 백혜령만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여러분들.